자,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조작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동훈계 김종혁 위원장이 당원 대상으로 한 이상한 여론조사, 뭔가가 의도적인 여론조사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내부 폭로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론조사의 목표가 명태균 2탄처럼 뭔가 지금 선거 구도에 대한 가짜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판세를 조작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실제 여론과 편향된 여론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고 있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뉴탐사 보도죠. 네. 자, 이 친한동훈계 김종혁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오늘 오전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 로또 맞은 것만큼이나 받기 힘들다는 그 전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주변에 알아보고 우리 책임 당원들 단톡방 여기저기에 들어가 봤다. 놀랍게도 이미 수많은 당원들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형식의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고 와글와글 하고 있었다. 우리 당 책임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과연 괜찮은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삭제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중에 누가 제일 낫습니까? 라는 용도로 오는 전화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나는 그냥 여권 지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게 픽이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그거 받은 놈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책임 당원들만 유독 이상한 거지. 이거는 결국은 그 전화번호가 유출이 돼갖고 그쪽에다만 해갖고 편향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그럼 그 여론조사 업체에 도대체 니네가 조사하고 있는 조사군의 그 모집단, 그러니까 이 조사하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선정했냐,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게 임의적으로 찍은 번호 맞냐, 무작위로 돌린 번호 맞냐,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들이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도 그렇지. 포착이 됐는데요. 자, 뉴탐사가 지난 5월 21일 에브리 리서치 대표의 발언을 보도를 했었는데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연락처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왜 저 명태균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데서 샘플 돌려가지고 누가 하는지 거의 누가 누구 지지하는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요거 하는 거. 그걸로 윤석열이를 홍준표한테 이기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 작용을 한 거예요. 당원 투표 안에서. 그래서 이런 짓거리들을 외부 사람들한테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스스로 내부적인 폭로인 거죠. 한동훈계가 한 거니까. 근데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해서는 왜 처벌할 수가 없냐는 거야. 이게 대놓고 모집단 갖고 장난질을 치는 건데 뻔히 그 수법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 뭐 댓글도 있었어요. 신윤 지도부 기획여조 ARS 응답으로 또 단일화 거래 시도를 하려나 봅니다. 사전투표 전에 28일까지 무한 반복으로 전화 오겠네요. 하면서 밑에 저 Y 리서치 아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니 주변 책임당원 다 받음. 봐, 이거 책임 당원만 해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차이는 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뭘 하려고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는 안 나온다는 거야. 지네 당원들 안에서 돌려도. 아니, 대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를 알면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단일화 투표나 여론조사 투표 같은 걸로 투표로 단일화하자.
이거는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요구한 대로 내 밑에 꿇고 김문수 사퇴 김문수는 조건 없이 사퇴. 이거 말고는 단일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 여기까지 온 게 얼만데 여기서 김문수 그래 그럼 너 해라고 던지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대당 통합은 이제 틀렸다고 봐지는 선에서 이준석이는 과연 선거 후에 이 비용을 누구한테 받아낼 수 있을까? 어? 이게 자기 돈 써갖고 지금 이만큼 오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50억 이상은 썼을 겁니다. 뭐 아무리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왜 나는 그게 제일 웃겨. 리어카를 왜 끌고 돌아다니게 도대체. 어떻게든 돈을 줄여보려고 학식 먹고 리어카만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 지금 지가 20대한테 그거 있다고 전국의 학생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소화불량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대학생들 만나는 모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나는 이준석이 이 청년 관련된 대책을 전혀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 오죽하면 이렇게 물어봤대요.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청년 실업 문제나 취업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꺼내놨어요. 난 정말 이게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전국의 시의원들이 초봉이 3천에서 4천 되니까 시의원으로 첫 직업을 고려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옛날에 한 거 아닙니까? 어찌 됐거나 얘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본인 잠깐만 이준석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야, 그 시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면 건진도사한테 5천에서 1억 갖다 줘야 된다고. 이 새끼가 이걸 지가 바꿔서 추천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아무튼. 아 그거네. 개혁신당으로 다 입당해. 우리 다 공천 줄게 시의원으로 구의원으로 이런 거 아닌가요? 개혁신당으로 해갖고 저기 하는 거는 백종원 프랜차이즈 확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 아무튼 이준석은 이번 기회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까발려갖고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개혁신당 안에서 돈 빼돌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근데 일단 여자들은 이준석 진짜 싫어해. 정말 싫어해. 너무 길에 지나가만 가도 싫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엄청 싫어해요. 진짜 싫어. 더러워. 진짜 싫어. 그리고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즘 토론회나 이런데 이준석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윤석열 바람머리 있잖아요. 그 드라이. 머리 이렇게 훅가시 돼갖고 올려가지고 하는 거, 그 엉덩이 탐정 비슷하게 머리 올리는 거. 그 머리를 하고 다녀요. 더 꼴배기가 싫어, 지금. 아무튼, 지금, 보수 진영에 이제 남아있는 게 마지막 찌끄레기. 그러니까 홍준표가 시원하게 어저께 날렸잖아요. 김문수 지지해달라 그랬더니, 이준석이한테 투표하는 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준석아, 네가 마지막까지 완주해라. 그러면서 공멸의 길을 제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홍준표가 당 안에서 빠져나와갖고, 당이 폭파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 본인의 큰 플랜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근데 그 김문수 홍준표 특사단이 가가지고 뭐 김문수 절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 지금 배신당했다고 지랄 연병을 하더라고. 근데 이준석에 투표해야 된다는 건 뭐야? 그래서 막 이준석이 너무 기분 좋아갖고 행복해가지고 홍 대표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미치겠다. 홍 대표가 네가 이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더 망하라고. 더 개망하라고 지금 너한테 투표하라고 하는 거야. 김문수 지지하는 거는 안철수밖에 없네. 안철수도 조만간 잘 따라다니던데. 이준석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단일화 관련돼서 특사를 미치겠다. 이 안철수가 하고 있으니까 좌측 양쪽 진영에 다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이준석이랑 붙을 가능성이 높죠. 왜? 우린 동네 친구잖아. 같은 동네에서 8년 동안 같이 치고받고 같이 놀던 친구인데 아무래도 김문수보다 낫겠죠? 이러다 보니까 김문수가 이제 마지막 기댈 때가 박근혜밖에 없었나 봐요. 박근혜
하나 단체,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 모임에서는 중앙회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단체들이 지금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고 있는데, 네. 이 늦은 타임에 박근혜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좀 뭔가가 이상해. 이상하다는 좀 거야. 이상해.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발표도 안 나오고 회동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아주머니가 지금 정줄 놓은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있긴 있거든요. 둘 다 이상해. 네, 관련된 기사 문제는 한번 정리해 보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뉴탐사 보도입니다. 아까 말했던.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김문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테이블 너머로 김문수의 손을 잡는 모습 등 행동에 이상한 부분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유영아가 박근혜를 가로막는 듯한 포즈라든지 윤재욱 의원의 어색한 표정 등 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반가워하는 거 초기 치매 증상인 가능성이 있다. 그 유영아가 접촉을 통제해서 가족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김문수 측에서 박근혜를 만났으면 사실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김문수가 발언하지 않고 신동욱 대변인만 설명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겠죠. 아니, 이 건강 상태 괜찮은 거냐? 그랬더니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김문수 측에서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거라면, 조작을 해낸 거라면 이거는 심각한 인권 그러니까 침해에 해당한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김문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났으면 발표를 김문수가 하는 김문수가 게 해야죠.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김문수도 얘기를 안 해 앞에서. 뭐 김문수가 평소 얼마나 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둘 다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박근혜 표정이라든지 둘 다. 둘 다 약간 좀 박근혜 표정이라든지 저게 지금 어. 억지로 이제 손을 잡아 당겨가지고 테이블에서 어. 손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손을 막 잡아 당기면서 박근혜가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만남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상의하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어떻게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 윤석열 만나갖고 막 웃으며 한담하고 뭐 이런 사진 찍혔을 때도 한동훈 만났을 때도. 저게 누군지 모르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놓은 사람이란 걸 전혀 모르는 그런 표정. 그렇지. 얘가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나를 탄핵시킨 놈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안에서의 탄핵시킨 게 아니지. 깜빵에 집어넣은 놈이다. 탄핵시키고 깜빵에 집어넣은 넌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김문수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억울하게 뭐 죄를 받았던 그런 억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억울함을 만들어낸 사람이 너랑 한패인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서 만나가지고, 야, 너 우리 공범한테 당했지? 근데 그건 참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나를 지원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비도덕적인 거 아니냐는 거지. 이상하지. 그래서 진짜로 유영아가 가족들도 못 만나게 끼고 있을 정도 되면 뭐죠? 실제로 박근혜 건강 상태가 왜냐면 일반인이나 언론이라고 접촉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 유영아가 여기도 약간 가로막는 듯한 이런 여기 사이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입만 열면 되잖아. 그리고 저 자세는 언제든지 급하면 손으로 그거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자세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못 알아보는 또는 뭐 돌발적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치매 상황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물론 뭐 박근혜 입장에서야 치매라고 하면 개인적인 불행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도저도 아니고 저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죠. 생각 없이 사는 게.